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토지 이동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있었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까지 5개 있었고요. 이 5개 60일 내 이동 신청을 해야 된다. 근데 최근 문제에서 2개 이슈가 삼았던 것이 특례라고 해서 15일 내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본다 앞에 있었던 게 뭐야? 준공된 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가 착수한 때 본다에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행자라고 채권자, 그 다음에 관린 시행자. 근데 관린 시행자 앞에는 공동주택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그것도 24회 구성되고 좀 많이 쉬었으니까 내면 어려울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에 의해서 토지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 3가지 남아있죠. 축척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말소, 그 다음에 정정 3가지가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축척 변경은 100%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한 4개 정도의 쟁점을 주구장창 출제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축척 얘기부터 먼저 가볼까요? 축척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6의 배수 6, 4, 24, 24, 2400, 3000, 6000분의 1 이렇게 돼 있었고, 그 중에서 대축척을 500분의 1 또는 600분의 1이라 불렀었고, 지적도에 표시하는 축척은 7개가 다 포함되고, 임야도에 표시하는 축척은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2개만 포함이 되게 된다. 그리고 아까 관련한 쟁점 중에서 2개의 축척이 다르면 합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제 있었죠. 그래서 이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축척 지역에서 대축척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축척 변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슈가 될 게 축척 변경위원회라고 하는 거, 시결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비교해서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시군구에 두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뭐한다? 시결청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다가 축척변경위원회 둘 수 있고요.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된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혹시 5명 이하일 때는 그 전원을 바로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 30회 때 나왔던 거 내다가 별걸 다 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워낙 많은 출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별걸 다 출제를 해요. 5명 이상 10명 이하,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을 바로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되고, 5명 이하일 때는 어떻다?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또 문제되면 이따구로 낼 수 있어. 5명, 10명, 2분의 1 이상, 그리고 5명 이하일 때. 이렇게 괄호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우리 앞에서 거기 측량할 때, 측량기간, 검사기간 할 때 그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일에서 4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 데 15점 이하이면은 4일을 가산하고,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런 명제가 출제가 됐다고. 그래서 최소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들은 기존에 다뤄졌던 거라도 똑바로 외우자. 이게 결론이야. 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일 것. 다만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였을 때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된다. 꼼꼼히 가셔야 돼. 축척 변경은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출제 이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의결사항하고요. 바로 구성이라고 하는 거. 각과의 의결사항, 시결청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이게 뭐냐면은 축척 변경은 과정 중에서 축척 변경 시행 계획, 이렇게 축척 변경해도 좋아, 시행합시다 라고 사인하는 것을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면적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청산금이 문제가 되거든요. 해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해서
결과적으로 축적 변경에 따라서 땅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으면 청산금에 관한 내용 해서 청산금의 산정, 그 다음에 이의신청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 자, 시결청을 어떻다 의결하게 된다. 반복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셨고, 이게 첫 번째 위원회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아야 될 것이 축적 변경의 절차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요. 축적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이라고 해서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이 필요하고, 시 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승인 관련해서 이슈 삼았던 게 그런 게 있었죠. 바로 축적 변경하고 지변 변경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또 하나 이제 관련해서 쟁점을 삼아 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 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관련해서, 자, 지금 동의, 의결, 승인 얘기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자, 동의, 의결, 승인에서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축적 변경위원회에서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 거쳐야 되고요. 시 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슈. 그럼 이제 승인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축적 변경이 시행을 하겠다. 이제 측량해서 이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시행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30일 이내에 어떻다 표지를 설치해서 자, 측량하는 사람한테 가이드라인, 내 땅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나중에 문제 한번 구성되는데 사실은 답이 될 주제로는 안 보이고요. 해서 일단 그 정도. 그래서 이제 표지 등이 설치가 되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겠지요. 해서 우리 앞에서 측량하는 사유가 뭐가 있었어? 자, 이동 측량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복구 측량 있었죠.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있었고,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 등 이런 게 주요한 측량 사유가 됐었죠. 이동 측량 중에서 이동은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리고 축적 변경, 자, 등록상 정정, 말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축적 변경할 때 뭘 한다? 측량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지목 변경이나 합병은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이미 문제 통해서 쟁점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측량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청산금이 얼마다라는 내용을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출제 포인트 166이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 자, 청산금에 대해서 이렇게 통지를 받게 되면 이의시정 얼마?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급과 그 다음에 징수라고 하는 것은 각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주된 출제 이슈를 삼게 되면은 다시 쟁점 첫 번째 삼아냈던 쟁점이, 자, 축적 변경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지적소관청에 설치합니다. 지도 단위는 뭐를?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정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등등등 겁나 많았었고요. 축적변경위원회에서는 시결청 등을 의결한다. 자, 이때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할 것, 토지 소유자가 혹시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 3분의 2, 축적변경위원회 심의 의결,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청산에서는 쟁점이 뭐라고 써? 166에서 이의신청 얼마?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지급이나 교부라고 하는 거 얼마? 각 6개월 이내라고 해서 하여튼 총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다. 30회 때 문제에서는 축적변경위원회 관련한 부분이 좀 출제가 돼서 좀 낯선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 전통적으로는
축척 변경 시행을 위한 절차 얘기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청산금. 오히려 청산금 얘기가 요 근래 좀 출제가 더디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이 3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문제 구성이 매년 한 문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내용 보시고 바로 문제 가지고 몇 개 쟁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상으로 틀린 것은 해서 자,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대한 관한상의 심의 의결. 축척변경은 이 절차 거쳐야 됐었죠. 그 다음에 지번벌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청산금 나왔죠? 청산금 산정 얘기하고 이신청. 그래서 승인 얘기는 얘가 하는 게 아니지. 승인은 누가 합니까?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문제는 앞으로 구성할 때 뭘 또 넣겠어요? 자, 적부심사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재심사 이런 것들 막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상과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상을 비교해서 과거에 한때 유행했으니까 이런 문제 꾸준히 다뤄질 수 있어요. 27회 때 나왔던 주제. 지금 29회 30회 최근 문제에서는 다 지방지적위원회하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상을 도배를 하다시피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에다가 뭘 가지고 바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상이나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상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또 구성을 해도 전혀 수험생들 힘들어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공간정보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30회 때 문제 좀 특이하게 나왔던 문제 패턴입니다. 1번 축척변경위원회 회의는 자,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죠? 이게 다 공통적인 사유가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개의라고 하는 것은 제적위원 과반수, 의결이라는 것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게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고 어디나 곳곳에서 나오는 구조야. 해서 이거 하나만은 따로 외울 게 아니라 그건 상식의 문제로 접근을 하실 거. 니은번 축척변경위원회 위원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에서 이걸 어렵게 구성해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이죠. 3분의 2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그 정을 위원으로 위촉해두는 30회 때 이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올 문제가 뭐라고? 여기 5명 이상 10명 이하 기역, 니은.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 디귿. 그 다음에 5명 이하일 때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알맞은 것을 연결해 보시오. 이딴 문제를 내더라도 사람들은 겁나 쫄아버려요. 똑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부끄럼도 없어. 부끄럼도. 우와 이게 뭐지? 해서 시험 공부하는 동안 뭐 했어? 시험에 나온 거라도 처음 외우자. 이게 결론인데 그것도 안 해. 더럽게 공부 안 한다니까요. 성인들이라 보니 이게 되게 웃긴 게 대충 해. 자기 새끼들한테 그렇게 또 안 하면서 자기 새끼들이 그렇게 공부하면 싸대기 올리면서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대충 해. 이거는 되게 유치한 문제들인데 여기에 맞춰서 그냥 빡시게 해야 돼. 그래서 내일 수업 있으니까 땡땡이 치지 말고 공부 듣고 뭐 일 있지 뭐 내년에 또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지겨운 작업을 내년에 더 미쳐버려. 내용을 다 알아. 안 한다고요? 내 손에 장을 지닌다. 혹시 결과가 안 좋으면 꼭 한 개 차려 떨어져. 열이 이빠이 받아. 누구도 내년에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정신병자예요, 학원에서. 하지만 내년에 보면 그 학원에서 다시 얼굴을 또 보게 돼. 기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 되는 것들은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단순 반복. 되게 유치한 것들을 계속 정독해가는 방식. 이거 가셔야 돼. 이런 게 어려워요. 차라리 난이도가 있고 뭐 그러면 차라리 낫다니까 공부하는 재미라도 있지. 이거 얼마나 추잡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이런 걸 복덕방정 하나 따자고. 방법이 없어. 수준이 이렇게 되니까. 해서 이거 틀렸고요. 디귿번 위원은 해당 축적 변경 정례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는 지적에 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옳은 표현, 틀린 표현? 대충 봐요. 대충 보면 옳은 표현, 틀린 표현? 옳은 표현 가는 거야.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 뭔가 얘들이 업무를 꾸밀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이 지문은 되게 어려운 지문이죠. 근데 이건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가야 되고, 특히 기억번이 세팅이 되면은 좀 해볼 만하고, 이미 니은번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뒤에 두 가지가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공간정보 법령상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 괄호는 들어가려고 옳은 것은 나와 있죠? 자, 31회 때 아까 5명, 10명, 2분의 1, 5명 빼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냥 박스 딱 쳐놓고 해서 지적소관장 축적 변경을 하려면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죠? 다시 이 문제. 아까 3분의 2 나왔었죠? 3분의 2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구성해야 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왜 이런 문제 낸지 아세요? 그 뒤에 문제 3분의 1을 헷갈리라고 내는 거야. 4분의 3 하면 안 쏘가. 근데 공부를 해도 3분의 2 하면 봤던 숫자인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다고. 이게 출제하는 수준 자체가 그래 유치해. 그래서 다시 지금 자, 요 문제. 자, 지금 보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보지 마요. 눈 버리니까. 바로 가서 볼까요? 3분의 2 이상 시도지사, 대도시장. 답은 4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30일 이내 자, 이 표지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근데 30일을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해 줬죠? 그죠? 30일을 몰라도 기억, 니은만 알면 답을 맞추게 세팅을 해 준다고요. 이게 기출문제 시험의 특징이 이래요. 3개를 물어볼 때 3개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2개 정도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고.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거 해놓고 나서 이걸 30일인지 얼마 20일인지 헷갈리거든. 20일 내에 자 20일 아까 공부하는 게 있었거든. 20일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표지 설치는 30일 돼 있는데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 이게 20일인지 30일인지. 근데 이걸 몰라도 어떻다고요? 답을 맞추는데 아무 지장 없게 구성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사 시험 전반이 그래요. 전체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두 개만 정확히 알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을 해주니까 요렇게 해서 그 정도. 자, 두 번째 항목 30일 내 표지 설치. 뭐 보긴 하는데 얼마나 기억이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일단 요렇게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양을 늘리잖아요. 이거 좀 더 하잖아요. 그럼 전체가 다 말려버릴 수 있다는 걸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공부할 좀 아껴서 해야 돼. 아껴서 조금 더 하고 싶어도 좀 줄이고 대신 정확하게 몇 가지 중얼중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지 점수가 나와요. 점수.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공간정보법령상 축적 변경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1번 지적소관청. 자, 바로 하나의 지번 부여지게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가 있을 때 축적을 변경할 수 있다. 중요치 않은 지문. 그래서 낯섭니다. 2번 지문요. 축적 변경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 점점점 3분의 2 이상 나와 있죠? 자, 신청에 의하든 직권을 하든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제. 그 다음에 3번 축적 변경 시행 지역 내에 있는 경우 경제점 표지 설치 30일 이내. 자, 30일 이내에 어떻다?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은 3개월 내에 내야 된다. 틀렸죠? 166. 이 신청은 1개월. 내고 납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징수, 자 납부나 교부라는 것은 각 6개월 내에 교부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나머지 자 5번은 뭘 쟁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자 2번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공부한 게 4번 얘기죠. 답일 위주로 가셔야 돼. 문장을 다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정보법령상 축적 변경 청산금 166 바로 나와야 되죠? 166. 지금 청산금 얘기가 언제 나왔었냐면은 자, 이때 24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 전에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29회 때 또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청산금 납부 고지를 해야 된다. 자, 내야 된다 얼마? 6개월. 이렇게 가야 되죠?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6개월 내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의신청 1개월 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쟁점은 2번, 3번, 5번 얘기라고 제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숫자 물어보는 문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는 빠져있지만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 괄호 넣기 1, 6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은 숫자를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도 과거에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산금액이 24, 29회 때 문제. 그 다음 하나 더 체크해 볼 것이 바로 26회 때 문제죠. 24, 26, 29 청산금 이게 문제 나왔구나. 자, 이 신청 얼마? 1월. 그 다음에 끄트머리 내야 한다 얼마? 6개월이라고 해서 1개월에 6개월에서 답은 3번. 그래서 24, 26, 29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축척 변경해서 청산금액이 구성이 됐고요. 최근 문제에서 바로 지금 아까 축척 변경위원회 관련한 문제가 30회 때 구성이 됐습니다. 또 내지 말란 법 없어요. 해서 결국은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주로 출제 이슈를 삼고 있다 해서 이 정도가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 자 잠시 끊었다가 지금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이니까 등록상 정정 말씀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